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편입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대체 가능합니까?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나올 수 있나요? 만일에 지금까지 미국이 해온 그 역할을 미국이 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요? 더 좋아질까요? 자,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극단적으로 미국 안에서도요, 혹은 미국 바깥에서도 뭐 그렇습니다만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도 있고요, 부정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죠. 반미 사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그 사상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이제 강한 나라이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이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저항도 진짜 만만치 않죠. 우리나라만 해도 양키 고홈을 외치는 그런 반미주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결국은 종북 주사파와 연결되는 그런 세력들이죠.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이 미국이란 나라 바라보는 시각, 미국의 역할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긍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긍정하는 쪽은요, 절박하게 어떤 상황에 처해본 어떤 입장, 그런 나라, 그런 국민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미국을 막연히 그냥 제국의 어떤 그런 그림자로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아직 미국을 잘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대체 가능한가, 대체한다면 어떤 나라가 이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나, 미국이 과연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주말이기도 하고요, 국내 정치 뭐 뉴스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것도 가끔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미국에 대한 시각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이제 미국을 바라보는 완전히 이제 다른 이해 혹은 세계관인데요. 자, 먼저 오른쪽부터 볼게요. 이 오른쪽은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요, 미국에 대한 다소 소극적인 역할을 제안하는 미국 내부의 목소리입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패권 국가로서 미국, 세계 경찰 국가로서 미국을 부정하고 세계의 일원으로서 그냥 소박하게 미국도 전 세계 모든 나라 중에 한 나라다, 원 오브 댐이다, 그렇게 살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굉장히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견 같기도 하고 부드러운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가보면 알겠습니다만 엄청난 악을 이제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자, 미국은 이제 금방지게 세계 치안 유지 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자, 미국의 유력 정치인이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은 그동안 자만심을 가지고 자칭 세계 경찰 노릇을 했었습니다. 자만심이라고 하네요. 자, 오히려 이런 무례한 행동들로 인해 세계인들은 미국을 더욱 싫어하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자, 자만심을 버리고 미국은 그저 세계 구성원 중에 하나 수준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해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억압하고 이것이 미국의 가치입니까? 자, 터너라고 되어 있죠. 미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했다, 억압하고 이것이 미국의 가치입니까? 사실 미국은 그 큰 나라가요, 그 거대한 세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가진 나라이지만 다른 나라를 침략한 것은 뭐 극히 예외적인 몇 건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미국 안에서 이런 목소리를 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터너라고요.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덮보 잡으라고 일단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가시죠 뭐. 자, 미국은 그저 평범한 이웃 국가일 뿐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해보죠. 세계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오히려 미국 인구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인구는 그래도 그 많은 인구가 지금도 늘고 있죠. 중국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고요. 미국의 인구가 현재 4억 가까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 지금 늘으니까 나중에는 한 6, 7억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 GDP 비중 또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2차 세계대전 전후
그 무렵에는요, 미국의 GDP가 세계 GDP의 총 50%가 넘었습니다. 50만 뭐 2, 3% 이 정도 되었으니까 엄청난 뭐 거대한 역사상 인류사에서요 가장 거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죠. 미국. 세계 GDP의 반 이상을 한 나라가 독점을 했으니까요. 그 거대한 힘, 경제력은 정말 엄청난 겁니다. 군사력 또한 그렇고요. 로마가 아주 뭐 세계를 지배했다 뭐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요. 그 로마도 미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미국의 지배력은 한 100년간 그야말로 뭐 슈퍼 파워였었죠. 한 50년 정도가 최전성기였었죠. 자, 언제까지 세계를 지휘한다는 자만심을 가지고 있을 겁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세계 경찰을 자처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군대로 압력을 가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세계인들을 위한 정의감 넘치는 행동일까요? 솔직하게 인정합시다. 우린 그동안 힘으로 세계를 억압한 겁니다. 그런가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우리 미국이 세계 경찰을 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폭탄선언이네요. 세계 국가들은 우리 미국의 힘에 벗어나서 자신들 나름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듣기엔 참 좋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날 세계인들은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정오하고 싫어합니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분명히 미국에 대한 어떤 혐오하는 그런 어떤 시대적 사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미국이 자유와 민주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가치관을 힘으로 다른 나라에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자국의 가치관을 힘으로 강요했다는 이 부분에서는요, 우리도 사실 미국과 관계가 굉장히 밀접한 나라로서 굉장히 거부감 생기는 자의적인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장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평범한 이웃 국가가 되더라도 우리 미국은 세계 1위 군사력을 가졌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군사력을 소유한 미국을 어느 누가 침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극적인 생각이죠. 이런 생각들이. 정의와 선 이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을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미국은 더 이상 악의 축 불량 국가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뭐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그냥 소위 말하는 이 세계의 깡패 국가들, 불량 국가들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겠다. 노타치로 가겠다. 미국은 그저 평범한 이웃 국가일 뿐입니다. 우리 미국은 다른 나라들처럼 자국을 위해 운영되는 나라일 뿐입니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이렇게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진짜 세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 같네요. 그렇게 되면 평범한 이웃의 미국으로서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소박한 생각이네요. 미국이란 나라가 슈퍼파워가 아니고요. 유일 패권 국가 아닙니까? 현 시점에서는. 그저 그냥 영국이나 독일, 뭐 이탈리아, 프랑스 그 정도 수준, 일본 이 정도 수준의 국가라면 당연히 이게 맞아요. 100%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미국이 부여받은 천부의 어떤 권리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이것을 왼쪽에 이제 이걸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세계 어딘가에 문제가 생기면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합니다. 항상 개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입도 신중하게 하죠. 막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미국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내부에 여론이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함부로 그 권력자가 막 이렇게 개입을 못해요. 국내 여론에 신경을 쓰면서 합니다. 자, 유럽의 문제입니다. 유럽은 오직 자신들의 경제 향상만이 목표인 것 같아요. 자, 저먼 시티즌이죠. 티처고요. 독일의 시민인데 이제 학교 교사입니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 여기는 영국의 이제 역사 교수입니다. 옥스퍼드 교수네요. 엄청난 어떤 석학이네요. 자, 많은 유럽인들이 미국을 악의 제국이라고 비난합니다. 진짜 악의 제국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죠. 역사상 악의 제국 하면요, 히틀러의 제3제국, 그리고 이제 이 스탈린의 철권 통치를 하던 이 스탈린의 그 철의 장막,
그리고 저 모택동의 주계장막 그런 나라를 악의 제국으로 보면 되겠죠. 작은 악의 제국은 우리 북쪽에 있고요. 자, 우리는 공산주의 독재로부터 유럽을 구원했습니다. 누가요? 미국이요. 그러나 그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자, 이 사람 제임스 릴리라고요. 제임스 릴리, 예, CIA 국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사로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여기 여러 나라 대사도 역임했습니다. 이 제임스 릴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이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미국을 비난합니다. 자, 그런 측면이 아주 강해요. 자, 맞아요. 미국이 유럽을 구해줬죠.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 사는 프랑스 시민인데요. 맞아요. 미국이 유럽을 구해줬죠. 하지만 이제는 70년이 다 되는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뭐 등등을 볼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자, 평화와 번영의 유럽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훌륭한 경제력도 갖춘 나라입니다. 자, 유럽 지도를 보면요. 미군은 유럽 각지의 나라들에 주둔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나토를 중심으로 이제 미국이 여기에 이제 나름의 이제 군사적 어떤 기지 이런 것을 이제 건설해 놓고 있죠. 유럽을 지킨다는 그런 어떤 명분입니다. 과거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항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이제 치르고 있는 것도 결국 나토와 과거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체제 간의 충돌입니다.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만, 자, 만약 미국이 없다면 유럽은 스스로의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과연 미국 없어도 관계 없는가? 세계는 그대로 이제 유지 존속이 가능한가를 이제 묻고 있습니다. 1990년대 유고슬라비아는 붕괴하고 있었다. 유고슬라비아가 지금 붕괴되어서 여러 나라로 이제 분리된 것을 아시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고요. 자, 1945년 이후 유럽에서 가장 큰 인종 학살로 25만 명의 사람들이 집단 학살됐습니다. 유고슬라비아 내전이라 그러죠. 유고 내전. 자, 인종의 다름의 이유로 상대를 심판하며 극악 무도한 일을 하였습니다. 보스니아는 유고슬라비아의 지방 중의 하나였습니다. 보스니아 내전이란 말도 있죠. 자, 1991년 유고슬라비아에서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자, 유고라고 하는 큰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뭐 인구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 3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보스니아 사람들도 독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와 다르게 보스니아에는 유고인들이 많이 살죠. 세르비아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르비아가 이제 유고슬라비아 전체 안에서요 가장 많은 인구를 갖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사람들이 상당수 거주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은요 이런 러시아인들이 우크라이나 땅 안에 많이 살아요. 그것도 좀 이유가 됩니다. 자, 보스니아인들은 독립을 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유고슬라비아에 그냥 남기를 원했죠. 자, 이 정치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말 대화로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잘 안 되죠, 보통은. 자, 그렇게 시작된 친유고 진영과 독립 진영의 내전이 4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이걸 갖고 보스니아 내전이라고도 하고요, 유고 내전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거구적 세르비아인들이 마을에서 인종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거구적이라고 합니다만 결국 뭐 이 경우에는 거구가 맞는 것 같아요. 거구하면 철저하게 자국 중심, 자기 민족 중심이거든요. 자, 이러한 혼란 상황에서 인종 간 학살과 복수는 이제 계속됩니다. 이제 중립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래 회색 중립은 원래 없습니다. 평상시에만 존재하는 거죠. 어떤 상황이 생기면 중립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든 붙어야 됩니다. 이쪽 저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자, 모든 젊은이들이 분노와 복수심으로 한쪽 편에 가담해서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라예보의 거리를 걷다 보면 폭격을 맞은 건물들이 이곳에서 있었던 잔악한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유럽은 근데 그저 보고만 있었습니다. 방관자였습니다.
마침내 미국이 유럽을 대신해서 힘으로 발칸 문제를 해결했죠. 이게 바로 미국이 개입한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수년간 참고 인내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도 해결이 안 되고 엄청난 반인륜 범죄가 거기서 이제 저질러진 것이죠. 인종학살, 인종청소라는 말이 들릴 정도로 대규모 학살이 일어납니다. 자, 프랑스. 유럽에서는 회담과 협상만 있었을 뿐 실질적 도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공방전으로 시간을 이제 지루하게 보냈고요. 드디어 1992년 프랑스, 네덜란드가 유엔 이름으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합니다. 그러나 총기 사용이 없는 맨몸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맨몸으로. 사실상 맨몸이죠. 총기 사용이 안 되니까. 심지어 민간인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말이죠. 자, 당시 유럽 정부에서는 세르비아가 원흉이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힘과 담력을 갖춘 그런 어떤 정부 지도자가 없었던 거죠. 독일도, 영국도, 프랑스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유가 뭘까요? 사실상 두 번째 유화 정책이었다. 1930년대 히틀러 같은 독재자와의 유화가 아니라 밀로소비치라는 또 다른 독재자죠. 별 볼일 없는 독재자와의 유화 정책. 강력하고 부강한 유럽. 유럽은 사실 지금 굉장히 강력하고 부강하죠. 미국과 견줄 정도로 굉장히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를 하나로 본다면 미국 당가는 큰 어떤 슈퍼파워일 수도 있어요. 강력하고 부강한 유럽은 제대로 된 군대를 전혀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 팔짱 끼고 불구경한 것이죠. 유럽이 보스니아 사태에 개입하는 것이 너무나 오래 걸려가지고요. 100만 명 이상의 이제 희생자가 생깁니다. 100만 명 이상. 유럽 나라들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죠. 유고라는 나라 인구가 뭐 한 3천만 이 내외인데 이게 100만 명이 죽었다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정말. 자, 공동의 대표자도 없었다. 유럽이 그렇다는 얘기죠. 유럽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각자의 이해관계도 서로 다르다. 냉전 이후 잠시 동안 미국은 태도가 바뀌었었죠. 소련이라는 강대한 적이 없어졌으니 유럽의 문제는 유럽이 이제 알아서 해결하라. 이게 이제 미국의 기본 방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했어요, 실질적으로. 마침 발칸반도의 작은 분쟁 정도는 그들이 그렇게 지겹게 주장했던 유럽 주권을 유럽이 이제 뭔가 알아서 자신들의 일을 알아서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나서지 마라. 너가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게 이제 유럽 주권인데요. 한번 증명해 보라고 미국이 지켜봤습니다, 그냥. 유럽 니들이 알아서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저 발칸 사태를 니들이 평화적으로 아니면 무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라. 그럼에도 1995년까지 대학살은 멈추지 않고 계속 심해졌습니다. 밀로소비치의 그 세르비아의 그 유고가 계속해서 보스니아인들을 그냥 학살하는 겁니다. 뭐 내전도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자, 그해 여름 세르비아 군인들이 보스니아 민간인 학살을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제 걱정은 마세요, 어머니. 제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울지 마세요. 그게 아들의 유언이었습니다. 학살이 벌어진 곳은 건전지 공장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곳은 네덜란드 평화유지군 본부였습니다. 여기서 저들 소위 유럽의 평화유지군은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야말로 무력 그 자체, 방관 그 자체입니다. 이곳에 이제 끌려온 보스니아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손쉽게 세르비아 군에게 항복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러니까 전투를 못하는 겁니다. 안 한 겁니다. 근데 왜 저기 갔느냐고 의문을 제기해야 될 정도로 저들은 정말 무력했던 그런 상황이었다. 자, 몇몇 세르비아 군은 네덜란드 군에게 군복을 빌려 입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저것은 콩가루 군대죠. 당나라 군대란 말이 있죠. 자,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된 곳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평화유지군이 있는 곳에서 학살을 당했던 겁니다. 그게 유고 내전 혹은 발칸 사태에서 일어난 잔인한 반인륜적인 그런 범죄였었죠. 네덜란드 평화유지군이 보는 가운데서 저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곳에서 8,000명의 민간인이 학살됐다. 유럽 사람들과 유럽 정부들은 너무 오랫동안 도와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저들은요, 계속해서 탁상 공론만 외치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장난만 한 겁니다. 만일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학살은 더 지속됐을 겁니다. 그 인종 전체를 아마
학살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들이 원한 것은 강력하고 행동력 있는 세력이 와서 자신들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미국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할 테니까요. 유럽의 개입은 믿을 수 없어요. 프랑스의 애원하고 독일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작 진짜 도움을 준 나라는 같은 유럽 대륙의 독일과 프랑스가 아니었습니다. 1995년 마침내 미국이 개입합니다. 연속적인 강력한 공습으로 압박을 가했고 기나긴 전쟁이 드디어 이제 끝이 납니다. 세르비아가 항복을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왔습니다. 1995년입니다. 이때 이제 미군 사령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공포 없는 삶을 누릴 수 있고 자신의 희망에 따라 자유의지로 나라를 건설하길 바랍니다. 발칸반도는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죠.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사람들이 합의를 못하면 보통 중재자가 필요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분쟁은 중재자가 아니라 해결사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누군가는 중재자 역을 하려고 그랬죠. 노머시기, 문머시기가 이제 그걸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과 우리와 북한 사이에서 마치 중재자인 것처럼. 근데 중재자는 필요가 없어요. 국가 대 국가 간에는요, 해결사가 필요한 것이지, 중재자는 아무 역할을 못 합니다. 힘이 없는 자의 그냥 넋두리에 이제 불과하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유럽이 고상하게 책상에서 중재자를 이제 자처하는 동안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고, 미국이 나서서 해결을 하자 학살이 이제 드디어 끝났습니다. 무력 중재자라고 불러도 되겠죠. 괜찮겠죠. 자, 클린턴입니다. 미국이 이곳에 주둔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대량 학살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국이 끝까지 발칸반도에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유럽연합은 어떻게 나왔을까? 자, 이게 이제 제가 좀 다소 좀 긴 시간 동안 미국의 역할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는 미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요,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합니다만, 물론 친미적인 입장이 훨씬 압도적으로 이렇게 다수죠. 그러나 소수는 너무나 그게 격렬한 저항 세력들이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뭉쳐가지고 그 반미 그 사상을 끝까지 붙들고 북과 연결되는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난 어떤 20년, 30년 역사를 보면요, 반미 투쟁의 역사도 굉장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자, 아무튼 이제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가? 미국이 없었더라면 2차 세계대전에서 과연,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요, 답은 뻔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미국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가 과연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이렇게 발전된 나라, 선진국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아무튼 제 관점에서는 미국은 대체 가능한 나라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의 역할이, 저 세계 경찰로서의 저 역할이 없다면요, 세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으로 빠진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산중에 호랑이가 사라지면 호랑이가 못 되는 그 밑에 있는 어떤 짐승들이 더 크게 잔인하게 설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러면 곳곳에 어깨들, 이제 소위 깡패급 국가들이 나와가지고 세계를 주무를 겁니다. 그야말로 열강 제국의 시대가 다시 이제 도래한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자, 미국이란 나라는요, 이런 이유 때문이라도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고요, 세계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론 미국의 역할이 다소 부정적인 것도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미국 전체를 부정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을 초대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늘에 섭리가 있다면요, 미국으로 하여금 그 역할을 지금 맡기고 있다고 봅니다. 당분간 미국이 자유민주주의 어떤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로서 어떤가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찰의 역할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전 세계와 이렇게 겨눠서도 이렇게 대등한 관계로 갈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강대한 나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인구도 좀 더 늘어야 되고요. 한 7억 정도까지 인구 늘면은 뭐 그 어떤 나라도 도전할 수 없겠죠. 지금의 군사력에, 과학력에, 기술력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한 어떤 요소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고려한다 그러면요,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만이라도요, 충분한 어떤 미국의 긍정론을 우리 가슴속에 지니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뭐 할 이야기가 제가 많습니다만, 미국에 대한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중국을 바라보는 관점과 미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이 그렇다고 우리하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일 정도는 용중 정도는 되어야 되겠죠. 용중. 일본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나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취하고요. 중국도 사실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취하는 것이 좋겠죠. 다만 미국의 역할을 중국에게 기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누리PD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